23페이지죠? 5번. 네. 5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그리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요. 민법 같은 경우도 거의 문제 뒤에 이렇게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다. 그래서 판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민법은 판례도 많이 보셔야 돼. 나중에 아마 판례 특강 따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판례, 공인중개사법도 가끔 제가 판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우리 뭐 동호수가 특정된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법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판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판례가 우선 시험에서는 제일 우선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1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법 2조 2항의 소정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 자, 이거는 뭐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컨설팅 행위는 뭐예요? 전시중개죠. 예? 세종시에 누군가가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어디가 좋아요? 아, 예,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어디가 좋아해서 끝나면 전시중개죠. 예? 근데 어디가 좋으니까 그럼 거기 아파트 하나 알아봐 드려? 이렇게 된 거죠. 알아봐 드려서 알아봐 줘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공인중개사 자기 좀 따려고 안 하겠죠. 예? 그죠? 나는 컨설팅에서 중개업 했다. 그럼 이게 안 걸린다면. 그죠? 당연히 그것도 중개행위로 보고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고 했다면 중개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된 거, 이전하는 거 다 된다 그랬죠? 설정하는 거 안 되는 건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그죠? 법정 저당권. 이딴 것들은 안 되지만, 그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자체에서, 아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중개행위 할 수 있다 그랬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시다. 뭐 증여받고 상속받고 이런 거는 우리가 중개 개입의 여지가 없지만 저당권 설정하는 건 중개 개입의 여지가 있다.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중개업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중개행위를 한 거죠.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개대상 확인 설명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만을 얘기한다. 아니겠죠? 중개 업무 수행도 하고 뭐예요? 보조도 한다 그랬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얘기는 아니죠. 고용이나 고용관계 신고는 뭐 직원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조원이든 소속공인과 상관없다. 그죠? 6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떠오른 것 다 쭉쭉 나오죠. 이런 거는 쭉 보시면 어쨌든 앞에 내용은 계속 겹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보다 어때요? 문제수가 좀 많죠? 계속 나오는 게. 그죠? 그만큼 중요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만 볼까요? 3번 중개라 함은 3조 규정에 의한 근데 여기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있죠? 거기에 보면 경매 상속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증여, 경매, 상속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요거 좀 중요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따지지 말자 그랬어요. 그죠? 맞죠? 중개업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때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그죠? 보수를 받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맞죠? 그거는 중개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등록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합법적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개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자격증이 있고 등록을 한 자는 합법이고 없는 자는 불법이고 이 개념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중개업 자체를 얘기할 땐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말은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7번, 25페이지 7번. 7번은 조금 표시를 좀 해두실까요? 그죠? 7번은 조금 표시를 해두셔서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것은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A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업으로 행하고 있다. 모르겠죠? 넘기시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B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아파트 거래의 알선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3번 헷갈리죠? 공인중개사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 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 E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였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F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요구만 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 읽어보니까 어때요? 쉽나요? 완전 아리까리하죠? 예. 어려워요.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볼게요. 이거는 저는 별표를 2개를 표시해 놓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거꾸로 볼까요? 5번 볼게요.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은 자격이 없죠. 무등록이에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였어요. 중개업을 한 게 아니고 중개를 했죠. 매매를 알선했죠. 근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적발되었어요. 그럼 중개업을 한 걸로 봐요? 안 봐요? 안 한 걸로 보죠. 거꾸로 얘기하면 처벌을 받지 않죠. 처벌을 한다는 얘기는 중개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 때문에 처벌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행정등록에 적발이 되었어도 중개업으로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니까 중개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맞죠? 다시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서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등록을 한 자예요? 하지 않은 자예요? 한 자죠. 등록을 한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지금 중개를 했다는 얘기를 찾고 있는데 컨설팅 했대요. 전시 중개한 거잖아요. 전시 중개는 우리나라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인정은 뭐예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컨설팅업을 한 거죠. 맞죠? 컨설팅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연막을 친 거죠. 맞죠? 개업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번도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네요. 그죠? 3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되죠. 공인중개사는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만 해야 돼. 맞죠? 등록이 돼야 되죠. 어쨌든 그건 둘째 치고 C는 우연히 친구 D의 토지 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1회 알선하였으니까 지금은 돈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중개업 자체 갈 것까지도 없죠. 현재 상황은. 지금 뭐만 한 거니까? 중개만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중개한 거니까 이거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없죠. 3번, 4번, 5번 이해되시죠? 그럼 1번 다시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A. 또 저거죠. 연막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뭐가 중요해. 그치요? 그래도 그렇다 치고 법인 짠 지우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A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분양돼요. 왜 법인을 넣었을까요? 우리가 법인의 겸업금지 조항 있죠. 법인의 겸업금지 조항에서 보면 상업용 건축, 주거용 건축물만 분양업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분양 대행업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은 어때요? 이걸 읽어보면 법인이 그죠?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게 했네 라고 보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겸업금지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겸업금지는 뭐예요? 응? 개인일 경우에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른 업을 해도 된다 그랬죠. 맞죠? 근데
근데 법인일 경우에는 어때요? 괴물금지 조항에 의해서 뭐뭐뭐만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가 얘예요. 상업용은 충분히 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법인이 원래 목적은 뭐예요?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럼 중개업을 하면서 분양 대행업을 같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도 하고 분양 대행업도 하고지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분양 대행업이 중개업은 아니란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지요. 왜? 얘는 문맥상이나 내가 공부한 상황으로 보면 법인은 아주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이 법인이 행한 건 중개업이 아니요. 지금 이 법인이 한 건 분양 대행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이 법에 위반이 될까 안 될까만 생각을 하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실질적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1번이라고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개업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법인이 행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아무 하자도 없는 분양 대행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2번 정답인데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뭐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벌써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니까 뭔가 마음속에서 어때요? 얘는 지금 불법이네 이 생각이 드시죠? 그럼 얘는 문제에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해당되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왠지 마음속에서 멀어져 가잖아요. 맞죠? 등록하지 않았다는 말 아주 그냥 생으로 써놨죠? 밑에는 공인중개사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해놓은 거는 여기도 말하자면 등록하지 않은 거랑 동급이에요.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써놓으면 어때요? 왠지 믿음이 가는 느낌? 왠지 맞는 느낌이 들지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아 얘는 벌써 틀렸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 점점 기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중개업을 물어본 거예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지자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당하면 당황하죠. 그죠? 그리고 법에 맞는 거를 머릿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모두 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 요소들은 왠지 걔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자꾸 제끼주고 싶은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로 따지면 아주 어렵게 잘 낸 문제죠. 근데 뭐 지저분하진 않죠. 그래도 문제가. 이해가 제대로 돼야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2번은 뭐예요? 내용을 보면 중개업의 요소를 다 고쳤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았고 알선을 계속 반복적 업으로 했죠. 그러니까 앞에 것 제끼고 뒤에 것만 보면 뭐예요? 중개업을 당연히 했어요.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앞에다 뭐 붙여줄까요? 무등록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다. 그죠? 이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3년에 3천.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맞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중개업을 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 자연스럽죠? 완전 많이 본 말이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알선은 중개. 중개업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보수. 그죠? 땡이죠? 중개에 대한 설명,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중개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 슈퍼아줌마예요. 맞죠? 우연한 기회에. 슈퍼아줌마는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네? 슈퍼아줌마는 중개한 거는 맞지만 중개업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슈퍼아줌마는 중개는 맞고
중개업은 틀리고. 얘는 지금 뭐예요? 슈퍼아줌마니까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업이라는 요소가 빠졌죠. 보수는 받았지만 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위에 권리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했다. 이 얘기는 맞죠? 슈퍼아줌마가. 그죠? 슈퍼아줌마 임차권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죠? 중개업은 합법, 불법,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그죠? 요건만 갖추면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그죠? 계속 다 갖췄죠? 얘도 이 요건은 똑같이 무등록 중개업이 될 것입니다. 5번 미성년자는 2번 볼까요?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제가 잘못 봤네요.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연스럽죠? 그죠? 자연스러운데 걸리는 게 어디에 걸려요? 계약서 작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그 앞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공인중개사의 지휘를 받은, 뭐 이런 느낌. 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은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렇게 되면 또 맞는 얘기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은 컴퓨터를 못 쳐요. 그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다 계약서 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앉혀놓고 컴퓨터로 잘하는 중개보조원을 앉혀놓고 컴퓨터로 쳐. 날짜 언제, 금액 얼마, 언제 뭐 특약사항 뭐 쭉쭉쭉 옆에서 계속 불러줘요. 이럴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불법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개보조원이 하지 말아야 될 건 어떤 개념이에요? 정신작용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신작용이란 얘기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알선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단순한 업무, 중개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옆에서 계속 불러주고 그대로 그 불러준 내용을 친거나 혹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으로 쓴 계약서를 똑같이 컴퓨터로 쳐 이랬잖아요. 이거는 안 걸려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약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활동을 한 거죠. 그죠? 자기가 거래 당사자의 중간에 서서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거래 계약서를 내 마음대로 친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개보조원이 걸리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A4에다가 혹은 아니면 빈 계약서에다가 다 써준 거를 야 이거 그대로 컴퓨터로 쳐와 이런 거는 중개보조원이 걸리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5번은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만 미성년자는 뭘 못하는 거예요? 등록을 못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사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교환 계약에서 왠지 좀 걸리적거리죠. 근데 교환도 상관없죠? 매매, 교환, 임대차.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연스럽죠?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좀 쉽죠.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중개 개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지만 이미 성립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면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계속성 없다고 했으니까 업의 자격이 벌써 땡이죠.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공인중개사를 본다. 안 되겠죠. 외국에서 따온 사람은 외국에서나 해라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무역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얘기한다. 아니죠? 개인인 사장님 밑에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고, 소속 공인중개사고. 중개보조원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따질 거 없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부담하는 자는 아니죠. 넘기실게요. 28페이지. 다음 중 중개행위, 4절 중개행위네요.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 30조 1항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30조 1항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30조 1항이면 무슨 내용인가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죠.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게요.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죠? 거래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 손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경우, 그죠? 자, 보세요.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공인중개사야. 그럼 너는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의해서 나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를 진다. 맞아요? 아니죠. 뭐에 대해서? 중개 업무에 대해서. 그죠? 중개 업무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을 하거나, 그죠? 실수로 하거나, 혹은 일부러 그러거나, 그죠? 일부러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다거나, 이럴 경우,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가 중요한 거예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죠. 30조 2항에는 뭐가 나오나요? 다른 사람에게 내 사무실을 빌려준 거죠. 그죠? 내 사무실을 빌려줬을 때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나도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가 2조에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문에서 물어보고 싶은 얘기 생각보다 되게 심오한 내용이에요. 그죠? 손해배상 30조 1항이면은 뭔 말인지도 우선 모르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아까 말씀드린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행위에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얘기잖아요. 그거를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상황 판단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했었죠. 즉 객관적 상황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개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이라면 30조 1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고, 그죠? 중개 행위와 무관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지어야 되겠죠. 맞죠? 손해가 끼친 게 확실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개 행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공제로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냥 중개 행위와 관련 없이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때요. 그때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에요. 근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는 개업공인사가 한 행위가 중개행위와 관련된 일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제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얘기는 지금 뭐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날아가는 거죠. 즉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 얘기는 우리가 답이 아니야. 그죠? 날리는 거예요. 30조 1항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똑같은 얘기죠. 그죠?
4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왜 그랬어요?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의 유무라고 했었어요. 그죠? 의사표시라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신작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물론 따지자면 아니 그럼 알선하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은 정신작용 안 해요? 이건 아니죠. 둘 사이의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도록 어때요? 이쪽 저쪽 얘기 듣고 서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전달해 주고 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에 대한 얘기만 하지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어떻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이라고 붙은 아이들은 다 뭐다? 법률행위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와 맺은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다. 맞죠? 왜? 거래 당사자와 내가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거죠. 나 이거 팔아줘. 네 했잖아요. 그게 이미 내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잖아. 했으니까 걔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도 어때요? 나 10억에 팔게. 콜 했죠? 5천만 깎아줘. 그래 알았어. 서로 의사표시 됐죠? 거래계약도 법률행위고. 다만 그 중간에서 알선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해되시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과 같은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법 30조 1항의 중개행위는 범죄에 포함된다. 보통 말이 이렇게 길면 맞아요, 틀려요? 보통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말이 길어질 경우에는, 근데 틀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사이즈가 비슷한 아이디가 또 있을 때야. 민법이 좀 그래요. 그죠? 보통 잘 모를 때는 제일 긴 거 쓰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말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어때요? 앞뒤의 논리와 모든 걸 맞추기 위해서 길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말은 길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개의 완성은 언제 된다 그랬어요? 중개의 완성,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그러면 따지자고 보면 우리는 중개의 완성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중개니까 다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그랬어요? 거래의 완성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거래의 완성은 언제예요? 잔금 지급 시까지. 그치요? 그럼 잔금 지급 시까지 확정했잖아. 그 이름도 쭉쭉 나오죠 지금. 그죠?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힘써야 한다. 즉 그것도 중개행위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틀린 거 모르는 거니까. 중개행위에 해당하려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 의뢰가 있어야 되면 일방 당사자에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죠. 그죠? 한쪽이 얘기해서, 그죠? 양쪽, 거래 당사자가 다 나에게 의뢰를 해도 되지만, 그죠? 한쪽만 의뢰를 했을 경우에도 중개는 해당된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어떤 경우에 있었을까요? 나 저 건물 사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죠? 나 저 건물 사고 싶은데 좀 사줄래? 이런 경우죠. 저 건물 주인이 판단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의뢰가 없었어요. 의뢰가 없었는데 어떻게 거꾸로 청약을 하는 거죠. 거꾸로 가서 이거 파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중개행위의 성립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2번 다음 중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을 사칭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고 척복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뭘로 보면 되겠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을 사칭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중개행위로 봐요 안 봐요?
당연히 보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러면 지금 임대인을, 그죠?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을 사칭을 누가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대부분 어떨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굴 사칭했을까? 임대인의 대리인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겠죠? 그 방 보여주면서. 맞잖아요. 아, 이거 주인이 나보고 계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계약 자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개업 공인중개사 나서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행위, 중개활동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개활동에 해당되겠다. 중개행위에 해당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나 중개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짐으로 법률행위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는데 틀린 거 볼게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있어야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앞에 말은 잘해놓고 뒤에 말이 틀렸네요.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할 만큼 하면은 나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죠? 네? 상인으로서의 지위는 별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상인이다. 상사중개가 되는 건 민간인은 민사중개가 되는 거죠. 개인이면. 상사중개, 민사중개 이딴 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건 뭐예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지위를 가지냐인데 상법상의 상인으로의 지위를 내가 가졌다. 그럼 나는 상인들끼리의 중개거래를 거래계약을 중개할 수도 있고, 그죠? 일반 상인 간의 거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대상의 문제고 나는 상인이니까 나는 내 할 일 하면 어떨 수 있는 거야. 야, 돈 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법상의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건 내가 얼마 주세요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도, 그죠? 자동으로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보수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 달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돈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슈퍼 가가지고 음료수 사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죠? 그 사람이 나 이거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딱 놓고 해야 돼요. 카드 주면서 계산하는 거죠. 나 알고 보니까 음료수 하는데 5,000원이야. 그러면 반납할게요. 이렇게 되지만, 그죠? 그 사람이 이게 얼마인지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살 권리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개는 무상의 원칙이나 위임은 이상의 원칙 바뀌었죠. 중개는 유상의 원칙이지만 위임은 무상의 원칙이죠. 중개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거죠. 도급, 위임 이런 거랑 비교했었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중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위임은 신뢰관계를 바탕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중개는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전문용어로 지나가는 손님 영어 표현 안 맞죠? 제가 생각해도 영어 잘 몰라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워킹 손님 하잖아요. 워킹 손님. 그죠? 그 표현 안 맞죠? 영어 좀 잘하시는데 맞나요? 워킹 손님 좀 뭔가 안 맞지 않나요? 맞나요? 어쨌든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데 워킹 손님이 들어왔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의 신뢰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죠. 중개는 신뢰관계를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겨요. 위임해요. 그죠? 위임을 하려면 그 사람 믿어야지겠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3번 다음은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으로 적용된다. 그렇죠. 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 그죠? 부동산 중개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을 따르자. 전시중개는 상담조언 자료전시 중개와 완성으로 본다. 당연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중개 같은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 완성으로 보지만 전시중개 즉 컨설팅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거에 대한 설명, 상담, 조언 정도 해주면 끝나는 거죠. 참여중개는 거래계약 체결 중개, 참여중개의 반대말이 전시중개였어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중개가 참여중개입니다. 판례는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공인중개사법상 초과보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분양대행 같은 경우는 중개법에 나와요? 안 나와요? 중개자 상벌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분양을 대행하는 일 자체는. 근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중에 개인 같은 경우는 경업금지가 없으니까 통과하고, 그죠? 지금 분양대행은 법인에는 걸릴 수 있지만 어때요?
법인의 겸업금지 조항에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분양업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분양을 치면 안 돼. 분양을 대행해야 돼. 아시겠죠? 법인 얘기는 다 대행이에요. 겸업금지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 대행이지 실질적으로 분양업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는 상행위 이해의 것을 중개하는 민사중개이므로 민사중개를 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의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30페이지. 다음 중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하여, 자, 2번부터 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행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은 전시중개에 해당된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전시중개 같은 느낌 들 수 있죠. 그죠? 근데요, 어찌됐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죠? 맞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체를 운영하는 게 업인 거예요. 중개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30조 1항의 중개 행위의 범위를 법 2조 1항의 중개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해석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고 보면 별 얘기 아닌데요. 법을 이딴 식으로 법조항을 들먹이면서 써놓으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30조 1항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그랬죠? 손해배상 책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개에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지는 문제였죠. 맞아요? 근데 2조 1항은 뭐예요? 중개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에 대한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게 중개예요. 맞죠? 그러면 알선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알선 자체가 완성이 되는 것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 2조의 근거를 해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풀어가니까 어때요? 2조에 의하면 중개의 범위는 어디까지? 계약 체결까지. 매매계약 체결까지죠. 근데 30조 1항의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어땠어요? 이게 중개가 맞는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해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얘기하는 30조 1항의 중개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계약이 완성될 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2조에서 얘기하는 중개의 범위와 30조 1항에서 얘기하는 중개의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시간상으로 보면 어때요? 시간상으로 보면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 얘는 중개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중개 완성식이니까 여기까지를 중개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는? 2조 1항에서는. 그죠? 근데 이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고 언제까지? 잔금. 그죠? 잔금시까지. 이 부분은 어디서? 30조 1항에서 얘기하는 중개의 범위는 잔금시까지고. 그죠? 2조에서 얘기하는 중개에서는 거래계약까지고.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맞나요? 그래서 3번 질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거죠. 4번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그죠? 법 30조 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아니겠죠. 그죠? 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부동산은 경매받아 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중개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주택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건 뭐예요? 30조에 나오는? 아니.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금지행위. 금지행위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행위에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매매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거래 자체를 하지 말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중개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얘기인데 1번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만난 거죠. 매도인의 대리인 아니고 매도인 쪽의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와 매수인 쪽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만났다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 중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어부라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당권 설정에는 관여할 여지가 있다라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해당이 안 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다 컨설팅 차려놓고 중개하죠. 그죠? 3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사하는 사실행위이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행위라는 거. 5번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것도 포함한다. 아까 했죠? 일방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 4번 중개행위를 당한 여부는 진정으로 쭉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 땡이장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개행위가 맞냐 틀리냐를 본다. 이해하고 관련된 건 항상 몇 조다? 30조 1항이다. 문제에 나오면요. 30조 1항인지 2조 1항인지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당연하죠. 그 나라에서나 공인중개사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페이퍼를 다수개서 등록할 수 있다. 모든 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리다 그랬죠. 모든 절대적으로 뭐뭐만 뭐 이딴 것들 나오면 틀려요. 자세하게 알아보면 왜 그럴까요? 법규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폐업하면 끝이에요.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애써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의하여 결정된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위하냐 아니었냐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까 우리 쉬웠던 말.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결국은. 그죠? 주관적 의사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주관적인 말이 없으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가 있죠. 땡이죠.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했었고 싶었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 중개 행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표시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제? 거래가 체결이 됐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 있죠. 의사결정을 다 하지 않았어도 거래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체결을 할 것이다. 근데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근데 둘이 의사협치가 돼서 거래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는 목적으로 한다. 적절히 규율이 있단 말 좀 낯설죠. 규율 같은 거 이제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땡. 지금 보시면 6번 같은 문제는 이것저것 문제가 짬뽕돼서 나오죠. 그죠? 내용이 갑자기 1조가 나왔잖아요. 그쵸? 앞에서 했던 부분이 예문 5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접하셨을 때 머릿속으로 이제 쫙 이제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조금 빨리 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순차적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 부분만 생각하고 앞뒤 문제 계속 좀 비슷하니까 풀리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하나씩 툭툭 넣어버리면 그때 좀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죠.
자격 시험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러시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